약 5년의 세월이 훌쩍 흐른 208년 11월 산산왕의 꿈이 실현될 만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제발. 자, 그 시작은요. 바로 이 동물 때문이었습니다. 동물? 어? 하늘에 제사 지낼 돼지가 달아났다. 근데 이거랑 그 좋은 소식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자, 뭐가 있나 보다. 이리저리 날뛰던 돼지가 향한 곳은요. 다름 아닌 주통촌, 즉 술통을 만드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돼지를 너무 아리따운 여성이 미소를 지으면서 순식간에 잡았다는 거예요. 돼지를 다스릴 줄 아는 여자. 야. 자, 그렇게 우리를 탈출했던 돼지는요. 관리의 손에 이끌려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누군가 급히 궁을 빠져나갑니다. 자, 궁을 빠져나간 이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연우 산산왕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급하게 산산왕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이 아름답고 기묘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산산왕이 뭐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날 밤 우시 왕후 몰래 궁을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그 새벽에 그 밤에 나갈 정도면 이건 반한 거예요. 또 맥적 썰었나요? 몇적 썰고 또 손가락 빼고. 플러팅 했나요?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아, 큰일 났다. 산산왕은 곧장 주통촌 여자의 부모에게 딸과 단둘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를 요청합니다. 결국 여자 집안의 허락을 받은 산산왕은 방에 들어가 주통촌 여자와 마주하게 되죠. 여인의 이름은 놀랍게도 왕후가 될 여인이란 뜻인 후녀였습니다. 그렇게 후녀와 하룻밤을 보낸 산산왕은 자정 무렵 비밀스럽게 궁으로 돌아옵니다. 저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돼지가 그렇게 신성한 메시지를 좀 전하는 동물이라는 걸 모두가 좀 인지하고 있는. 그럼요. 고구려 시대에도 이미 가장 중요한 하늘의 제사 지낼 때 돼지와 사슴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는 하늘이 꿈에 나타났던 하늘의 계시를 안내해줄 길잡이였던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아이를 낳고 싶어서 왕이 모든 걸 다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돼지를 저로 몰아가지고 그쪽 집으로 가게끔 해서 제사하다가 일부러 풀어주고. 그러면은 우씨 왕후님보다 더 머리가 좋으신 걸로. 그러니까 아니 너무 결국에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의심을 갖고 좀 지켜볼게요, 제가. 예. 네. 그런데 약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산산왕이 놀라 까무러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왕후가 질투하여 몰래 병사를 보내 죽이려고 하였다. 그 여자가 듣고 알게 되어 남자 옷을 입고 도망에 달아다니 추격하여 해치려고 하였다. 우시 왕후가 산상왕과 주통촌 여인 후녀의 만남을 알아버린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네. 지금 이후 우시 왕과 보낸 병사들과 후녀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죠. 혹시나 임신이라도 하거나 그러면. 근데 전 또 여기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상태가 조선시대 때였으면 큰일 나잖아요. 왕비도 질투했다고. 근데 그 얼마나 강했으면 그게 좀 가능했을까 오호, 좋아요. 싶어요. 자,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우시 왕후가 보낸 군사를 피해 도망간 후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와, 살았을까요? 살았을 거예요. 아니, 전 죽었을 저는 것 같아요. 죽었을 것 끝까지 같아요. 죽었을 것 이 같아요. 무조건 살았어요. 안타깝게도
멀리 못 가고 잡힙니다. 잡히는데 근데 아직 죽진 않았어요. 알았어요. 잡히기만 하고. 잡히기만 해서 살아날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살았나요? 목숨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 벼랑 끝에서 비명처럼 소리친 후녀의 말에 칼을 빼어들던 병사들은 손을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사들을 멈추게 한 후녀의 충격적인 외침. 대박. 자, 무슨 내용이지? 대박. 와 이거 지금 우리 왔어요. 드라마 많이 본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드라마 마지막 끝나기 3분 전. 그 기록을 함께 보시죠. 너희들이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냐 왕후의 명령이냐? 지금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실로 왕이 남겨준 몸이다. 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왕의 아이도 죽일 수 있겠느냐? 야, 그래도 그 위기의 순간에 딱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이게 딱 그 말 하네요. 나를 죽인다면 왕의 후손까지 죽인 것이다. 엄포를 놓은 겁니다. 못하죠. 네, 깜짝 놀란 병사들은 무기를 거두고 철수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후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우씨 왕후가 알아버렸습니다. 게다가 후녀가 낳을 아이가 만약 아들이라니 이거 산상왕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씨 왕후 자신의 입지는 물론이고 연나부의 입지까지 거세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씨 왕후의 냉철함이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되게 괴롭히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 손 쓸 수 없는 단계여서 후궁 책봉을 받았다. 그럼 미친 듯이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데 더는 후녀를 건드리지 마시오. 드디어 등장했다. 더 서운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는 후녀를 건드리지 말라는 산상왕의 말. 이 말은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후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제는 맞습니다. 왕의 아이를 임신한 그 후녀를 궁왕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뒤 우씨 왕후는 당당하게 입궐하는 후녀의 모습을 두 손 놓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후녀가 궁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9년 9월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궁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우렁차요. 우렁차요 또. 아, 야, 어떻게 이게 좀 나왔다. 드라마처럼 또 이렇게 되나. 하늘이 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구나. 와. 산상왕은 재위 13년 만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와. 이거는 아들을 출산한 후녀는 정식으로 산상왕의 후비로 기록됩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 교체. 교체는요 5살이 되던 213년에 왕태자로 책봉이 됩니다. 와, 바로 되네요. 5살에. 네. 그 조선 시대는 그렇게 후궁이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입양을 하잖아요. 네. 정실 부인 쪽으로. 네. 고구려도 그렇게 다 했나요? 그때도? 기록상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네. 아마도 그런 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다만 그 왕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소우는 소우대로 그냥 후비였던 것 같고 이런 상황을 추측해 봤을 때 산상왕은 후녀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우씨 왕후와 모종의 합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그때부터는 약간 비즈니스 관계인가요? 네. 우씨 왕후의 어떤 영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모종의 합의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227년 5월 우씨 왕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바로 우씨 왕후의 두 번째 남편 산상왕이 31년의 재회를 끝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이제
그 산상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교체. 그 교체는 훗날 이렇게 불립니다. 홍천왕. 바로 고구려 제11대 왕 동천왕입니다. 그럼 우시왕. 동천왕 즉위 이후 우씨의 왕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타는 말의 갈기를 자르게 하였다. 시종을 시켜 식사를 올릴 때 일부러 왕의 옷에 국을 엎지르게 하였다. 이거 그 우시왕후가 한 거죠? 네, 좀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우씨 왕후는 후녀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여전히 속상하고 못마땅했나 봅니다. 근데 왕태후가 됐다고 해도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왕태후의 위세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런 돌발적인 행동으로 동천왕을 좀 시험해봤달까요? 어찌 보면 아직도 막강한 연나부의 세력과 함께 왕태후의 어떤 위세를 다시 한번 부각하는 행동으로 자기의 입지를 더욱 부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왕후로 47년, 동천왕이 왕이 된 이후 왕태후로 7년, 우씨 왕후는 무려 55년 가까이 3대 왕에 걸쳐 왕후와 왕태후로 군림을 합니다. 55년이요? 그 모든 권력을 스스로 쟁취한 거예요. 그 어떤 왕보다 권력을 제대로 누렸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고 해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죠. 어느새 노년에 접어든 우씨 왕후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무덤과 관련된 거일 것 같아요. 고국천왕과 묻어줘. 오호. 저도 그 생각이에요. 아니 그 무엇보다 산사왕은 마음의 상처를 너무 줬어요. 맞아요. 삐졌어. 네. 어허, 이분들 참 착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당신들은 우씨 왕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요? 역시. 유언을 한번 보시죠. 나를 산상왕릉 옆에 장사 지내주기 바란다. 고구려에서 형사 취소를 한 아내는요, 죽은 뒤에는 본 남편의 옆에 묻히는 게 관습이었어요. 아, 그런데 우씨 왕후가 그런 기존의 관리의 규칙을 깨고 나 산상왕 옆에 묻어 장사 지내주시오 라고 한 거예요. 와, 왜지? 알겠다. 왜요? 나는 후녀가 있어도 내가 진짜 아내다. 네. 어딜 넘보냐? 그렇죠. 우씨 왕후의 행보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했고 저기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고국천왕과는 약간 정략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에 의해서 결합이 된 거고, 연우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자기의 선택이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인간적 정의로 오히려 더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유언을 끝으로 우씨 왕후는 234년 9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바람대로 산상왕 곁에 묻힙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행동 덕분에 우씨 왕후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우씨 왕후가 사망하고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우씨 왕후의 이름이 다시 역사에 등장합니다. 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 행위가 개되지만도 못하다. 한 몸으로 2번이나 국모가 되었으니 완악하고 음탕하고 부끄러움 없기가 고금천하의 이 한 사람뿐이다. 짐승 같은 그 행실 참으로 추하구나. 자, 이건 모두 조선시대에 쓰여진 우씨 왕후에 대한 평가입니다. 약간 요즘 댓글 같아요. 어허. 네. 어찌 보면 이제 조선 시대의 선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죠. 심지어 영조 임금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좋아해서 동국통감을 신하들하고 매일 같이 읽었어요. 근데
바로 요 대목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얘기다. 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한 심한 글이니 야 이건 건너뛰어. 그럴 정도로 해서 아예 패스해버리는, 결국은 조선적 가치관에서는 좀 비난받을 여인으로 우시왕후는 폄훼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취소는 하겠다. 유교적 논리로 보자면 우시왕후는 여성으로서 자기 성적 욕망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고요. 한 몸으로 두 남자와 결혼한 겁니다.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만일 폐하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다음 왕위는 누가 가지게 될지. 게다가 왕위 계승을 조작해서 신성한 왕권을 제멋대로 주무른 주동자이기도 했습니다. 즉, 두 가지 금기를 모두 어긴 사악한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파격적인 행동을 한 우시왕후 덕분에 고구려 왕의 운명도 또 고구려의 역사도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